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예.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게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정치권에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효수님, 그런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념 지향이 다른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면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정치권에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효수님, 그런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념 지향이 다른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 입으로 갑니다. 글을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가짜 뉴스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예.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예.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 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이제 성균관대에서 성균 인상 준다는 게 가짜라는 건지 뭐가 가짜라는 건 아니 논란이 벌어진 게 가짜라는 건지 어디가 가짜인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가. 몰라요? 예. 김성환 씨도 모르는 겁니까?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황 전 총리 글을 보면은 그냥 그 의혹 거기에 대해서 국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가 진상을 다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방송 사이트를 링크 걸어줬어요. 국회 방송 사이트를? 예. 근데 국회 방송 사이트 들어가서 알아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가짜인지, 뭐를 반박하고 싶은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데, 그게 뭔가 정확하게 짚어주질 않는 불친절함이 느껴졌다, 이 말씀. 네, 맞습니다. 두 번째 행간이요. 두 번째 행간은 정치한다는 오해 사기 딱 좋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인 평판에 가장 예민한 집단이 어딜까요? 정치인들이죠.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참 오랜만에 어제 황교안 전 총리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지난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치고 퇴임한 이후에 한동안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았는데 어제 갑자기 SNS에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이건 가짜뉴스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가짜뉴스를 비판하면서 다시 등장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성균관대 동문들이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황교안 전 총리를 선정한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는데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황 전 총리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다분히 감정 섞인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 첫 시작이 어떤 문장이었냐면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첫 문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가요? 요즘 일부 언론 등에서 저에 대한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두 거짓 뉴스다. 페이크 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이 글이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성대 총동창회가 좀 시끌시끌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5일 성대 총동창회가 황 전 총리를 자랑스러운 성균인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부 동문들이 이게 무슨 소리냐. 황 전 총리는 촛불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의 핵심 인사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상 반대
이 서명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딱 그 무렵에 황 전 총리가 아니 이거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성대 자랑스러운 성균인 선정에 대해서 뭔가 이 잘못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런 그렇죠. 정치는 언론 보도에 죽고 살거든요. 예. 근데 이상하게 황 전 총리가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 전 총리가 언론 보도를 비판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월에 이제 퇴임한 직후에 저 퇴임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리고 난 다음에 벌써 5번째 언론 보도에 반박성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거였었죠? 5월 20일이었는데요. 한겨레 신문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언급 안 하고 난 다음에 사드 덜컥 배치하고 나서 중국이 굉장히 불쾌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장문의 반박성 글을 올렸고요. 5월 30일에는 세월호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이때 글머리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요. 7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것도 글머리가 뭐였냐면은 황망합니다.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황 전 총리가 억울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의 평판에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정반대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성찰하는 글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치인들이 아마 해석할 때는 정치한다는 오해사기 딱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행간이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니다입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나오는 얘기입니까? 어제 황 전 총리가 올린 글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언론 보도를 반박한 다음에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이런 글이 등장합니다.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걸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날 좀 호출해 주십시오. 나 정치하고 싶거든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문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어필을 하는 메시지였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요. 잘 아시다시피 정치는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하고 싶다면 꽃가마 태워서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정치에 대해서 뛰어들고 험한 길도 질척거리는 길도 내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맞다는 겁니다.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며 다시 등장한 황 전 총리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효수님, 그런데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이념 지향이 다른데 통합이 가능할까요? 반대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지한다, 찬성한다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국민의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역시 의견이 분분하네요. 다시 등장한 황교안 전 총리 이 뉴스의 행간 이면을 볼 텐데 근데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거고 뭐가 진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첫 번째 행간입니다. 황 전 총리는 여전히 불친절하다입니다. 불친절하다? 네. 황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과잉 의전 논란도 많았잖아요. 너무 좀 뻣뻣하다.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이런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에 가짜뉴스에 속지 말라.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뭐가 가짜뉴스인지 얘기해야 되잖아요.